네, 여러분 이제 AC 데비트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C에서는 사실 1, 2, 3, 4를 다 달아주면 가장 무엇보다 좋은데요. 아무래도 데비트 강 그 제한 시간이 또 1인 강사 촬영할 때 있는지라 제가 파트 2하고 4 위주로 좀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그 앞선 강인 RC를 듣든 먼저 AC를 듣든 사실 뭐 LC하고 RC는 유기성이 별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파트 1, 1번에서 6번까지 사진 묘사 문제는 너무 쪼꼬미 파트, 너무 귀요미 파트 사실 맞춰봤자 나한테 큰 명예는 돌아오지만 큰 점수까지는 안 가는 파트 2, 파트 4, 그 짝수 파트 있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하고 4를 조금 힌트를 좀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힌트를 실제 강의처럼 다 드릴 수는 없어도 공부하는데 길라잡이가 되실 수 있게끔 좀 알려드리고 이거는 8월 시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애쉬는 적중률의 싸움이 아니라 난이도의 편차일 뿐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언제든 또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트 2, 7번서부터 31번까지 25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파트이며 사실 제가 제일 애정하는 파트이자 저를 피말릴 대로 말리는데 맞췄을 때 이렇게 점수가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파트가 또 고르기 쉬울래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파트입니다. 다른 파트랑 달라요. 파트 1은 사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트 3, 4는 남녀 간의 대화든 혼자서 얘기하는 담화든 기본적으로 세 문제에 대해서 한 피스의 대화나 담화가 들릴 때 그 문제와 사지선 다 보기가 제시가 돼요. 다른 말로 눈으로 볼거리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파트 2는 들으시는 분들 태반이 벽을 굉장히 뚫을 정도로 응시를 해. 어디 눈 둘 데가 없거든. 문제지가 보이는 게 없고 ABC 보기 공란 마킹할 자리밖에는 딱히 보이는 게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 오로지 귀로 의지하는 파트. 리스닝 컴프레hen션에 가장 충실한 파트입니다. AC에서 가장 최강의 파트입니다. 파트 3, 4에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3, 4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막상 또 파트 2는 다 맞으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사실 모든 파트를 다 맞았을 때 점수 배점 기준은 ETS가 공개한 적이 없으나 제가 여러 번 실험도 해보고 여러 번 시험을 수십 번 넘게 본 결과 파트 2가 가장 중요한 파트에 속합니다. 요즘 파트 2는 이게 어떻게 답이야? 이딴 게 답이다. 파트 2는 질문이나 어떤 대화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골라주는 파트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귀에 들리고 기본적으로는 질문이지만 간혹가다 평서문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A, B, C 보기가 들려 나옵니다. 그 A, B, C 중에서 비정상인을 치우고 정상인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똑한 애 말고요. 내 마음에 드는 애 말고요. 그냥 정상인은 다 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갔을 때 질문 들었을 때 정답을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낭패를 보는 부분이 생성될 겁니다. 처음에 몇 문제 쿨레움 진동해서 지나가는 거지. 답이야. 이것은 답이군. 이것이 답이 아닐 수가 없겠어. 세상이 이렇게 쉬울 수가. 이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를 들었다가 어떤 문제 들으니까 후란 얘기지. 내가 후로 시작하는 걸 들었으니까 사람을 낳으면 답을 해야겠다. 사람 이름이나 사람 낳으면 답이지 뭘. A를 들었어. 사람 아니야. 아니지 답이. B 듣고 나니까 세상에 세상 답 아니다. 근데 C 듣고 나니까 얘도 아닌데? 이런 상황. 이 최악의 상황. 사람 잡는 상황. 이것이 파트 2의 우회성 정답이라고 하는 요즘의 패턴입니다. 우회성 정답은 어떻게 이런 게 답이니? 너는 세상에 이런 게 이게 답이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회성 정답이 무려 25문제의 파트 2에서 5문항 이상 요새 출제가 됩니다. 이건 5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얜 딱 얘가 답이구나. 소름 끼쳐. 얜 얘야. 이렇게 안 나오는 찝찝함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셨을 때 뭐래. 이것이 영 아니다. 이거에 비해선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셨을 때 정답을 고르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발 오답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토익으로 바뀌기 이전서부터 토익을 할 때 파트 2는 계속 수년째 오답을 치우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정답이 너무 쉽게 속 시원하게 등을 빡빡 긁은 것처럼 나오기엔 파트 2가 너무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우회성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게 몇 문항인지 아무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답을 치우시라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들 이상한 걸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 난이도의 향상과 평균 난이도가 중상 이상일 때가 굉장히 고로 많습니다. 파트 2는. 어려운 정답, 난해한 정답보다 오답이 생각보다 클리어하고 명쾌할 때가 많을 거라는 걸 제가 책임을 져드릴 테니까 오답을 더 많이 치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답의 덕금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는 말은 정답을 스크립트 대본 외우고 막 계속 받아 적고 막 계속 따라 읽고 여러 이런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타에 빨리 점수가 나오셔야 비로소 원하시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미국 연수 갔다 오듯이 1년 동안 계속 공부할 수 없잖아요. 진정한 영어의 신까지 갈 수 없잖아요. 확실한 건 오답이 나왔을 때 정답보다도 정답은 쿨레움 진동하여 답이겠거니. 근데 오답은 얜 이래서 오답이야. 얜 이걸로 물어봐야 답이었는데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의 끝판왕까지 갈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파트 2는
토익의 유서 깊은 역사상 유사 발음과 중복 발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유서 발음과 중복 발음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 실제 하나를 예를 들어드리면 Bill,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이라는 게 남자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사일 때는 영수증 고지서 이런 느낌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근데 이 빌은 법안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정말 짜증날 노릇이죠. store, 명사일 때는 가게나 상점입니다. 그런데 동사일 때 store는 보관하다, 비축하다, 저장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질문자는 store를 가게로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이 store를 저축이나 비축, 보관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 생뚱맞은 대화가 되는데 발음만 소름 끼쳐요. 이런 걸 중복 발음이라 그래요. 의미가 여러 가지인 걸 이용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유사 발음은 call, 전화할게. 그랬더니 아우 나 추워, 밖에 춥다. cold 이러고 있어. call, cold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지만 막상 뚜껑 까보면 정말 제정신 아닌 얘기가 더 오고 가는 현장. 이것이 유사 발음. 그래서 유사 발음과 중복 발음, 특히나 중복 발음은 가끔 가다 답이 될지 몰라도 유사 발음은 답이 아닐 때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시제 호환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뭐 했어? 인터넷 서핑할 거야. 되겠어? 지난주에 뭐 했어? 인터넷 서핑할 거야. 완전 시간 여행자야. 완전 시간 여행자. 지난주에 끝난 일 물어봤으면 지난주에 했던 걸 깔맞춤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제에 어느 정도의 호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킴 씨가 오늘 왜 안 보이셔? 응, 내가 바쁘거든. 뭔 얘기야? 미스터 킴 씨가 안 보이는 이유는 킴 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미스터 킴을 받아치면 히가 나와야지. 이렇게 내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호환이 중요합니다. 이제 파트 2의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요. 마지막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은 몇 번 청취입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은 야박하게도 짜증나게도 단 1회성 청취입니다. 한 번 청취했을 때 그 순간에 못 들으면 다시는 회복이 불능입니다. 다시는 반복이 안 되고요. 남의 나라 말은 들은 순간 정말 욕 나올 정도로 빠르게 증발되는 현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답안지가 없고 스크립트를 볼 수 없으며 받아 적을 수 없는 현실을 제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공부하실 때도 수십 번씩 반복 청취 배제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나는 꼼꼼해 이 시대의 진정한 토익커 정말 제대로 된 복습왕. 그 복습은 RC 때 꽃을 바랍니다. RC 어휘암기요. LC 때는 오히려 여러 번 청취하시는 것보다는 한 두어 번 청취하신 다음에 안 들리시면 과감하게 해설지를 보시고 거기서 틀린 내용과 이상한 발음은 어머 세상에 이렇게 발음해 얘는 이거를 그 발음 따라해도 보시고 이런 식의 느낌을 섞으시면서 빠르게 리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 실제 한 번 청취다 보니까 원어민이 하는 말을 우리가 완벽하게 복원하기 힘들어요. What's your name 같은 짧은 질문이 아니라 what 어쩌고 이렇게 긴 질문은 원어민이 얘기할 때는 중간 부분이 변속이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됩니다. 중간 부름이 머릿속에서 제일 증발력이 심해요. 그래서 노트에 따로 정리하시면서 요약 기법으로 들으실 때 파트 2는 제 원래 수업 방식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앞쪽 부분, 맨 시작하는 부분에 한 두어 단어 정도 들으시고 제일 끝에 끝어휘 를 잘 추리셔도 앞과 끝 쪽만 잘 추리셔도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청취가 들어갈 건데 단 6문제만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무료 특강입니다. 그러나 이 6문제를 앞으로 모든 문제에 적용하시는 훈련을 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먼저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저랑 바로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라고 마킹되어 있는 문제, 이 테스트 토익 테스트 공식 실전서 발췌 문제입니다. 들어보죠. Number 13. Who chose the restaurant for the company banquet? A. Maybe once last year. B. Someone from Human Resources. C. Next Friday evening.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답을 하셨는지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질문에 대한 답 정리하셨어요? 정답이 뭐예요? B죠. 정답은 B였습니다. 근데 정답이 B인 걸 그래 뭐 너가 앞뒤를 추리라고 얘기하든가 어쩌든가 원어민이 변속이 되든가 말든가 나는 맞췄지. who로 물어봤으니까 someone이 답이지. 이거는 누구나 할지도 몰라 여러분. 이걸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되게 앞쪽에 배치된 문제입니다. 실제 파트는 7번부터 시작하는데 13번까지는 뭐 만만할 수도 있어요. 토익은 상대평가입니다. 남들이 맞히는 문제를 내가 맞췄을 때는 오답률을 줄이고 감점폭을 줄인 것뿐이지 뭔가 이렇다 할 큰 가산점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도 있다라는 좀 야박한 생각을 갖고 하시되 제가 원하는 건 왜 정답이 B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후로 물어보면 사람 나와야 되니까요. 이거보다 요새는 우회성 정답이라 해서 이상한 답변도 마구마구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하고 C는 B보다 별로니까요. 이런 식의 멘트가 제가 선호하는 멘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들으시면서 13번에 일단 질문의 앞과 끝을 간단하게 추려보시고 기억이 나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죠. 머릿속에 후밖에 남은 게 없죠.
인체의 신비입니다. 금방 까먹죠. A하고 B하고 C 중에서 B가 정답인 건 나왔고 A, C가 왜 오답인지를 정확히 기억을 해보시는 훈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3. Who chose the restaurant for the company banquet? A. Maybe once last year. B. Someone from Human Resources. C. Next Friday evening. 자, 우리가 청취한 부분에서 여러분 완벽한 질문을 다 복원하시는 훈련은 정말 L씨의 귀재이시면 가능하나 전 이 정도만 추려도 충분히 잘하셨다고 보입니다. Who chose banquet? 이 정도만요. 근데 B가 정답일 때 전 B는 별로 기억은 안 나고요. 보기 A 같은 경우에 once 어쩌고저쩌고 last year 이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보기 C는 next month인지 next week인지 next year인지 next 더하기 시점 나온 것 같아요. 이래서 정답은 B입니다. 굉장히 쿨하죠. 근데 A하고 C가 왜 아닌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A하고 C는 둘 다 어떤 느낌이에요? Last year, next 더하기 시점 이게 어떻게 후예요? 이게 어떻게 후예요? 그럼 이것들은 뭘로 물어보면 정답 될까요? 이런 걸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뭘로 물어보면 정답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것들은 싹 다 시점을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보기 A는 once last year, 작년에 한 번 정도요? 라는 횟수가 됐기 때문에 몇 번 했는가라는 횟수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내가 일부러 들은 부분을 약간 엉성하게 정리했을 때도 후랑 안 맞으면 일단 앞뒤가 안 맞으면 오답인 거죠. 자, 스크립트 이제 실제 스크립트 확인해 보면 Who chose the restaurant for the company banquet? 이었습니다. 근데 완벽히 복원이 안 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앞과 끝 위주를 요약해서 듣는 훈련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Maybe once last year. 망했군. B는 여기서 정답이군. 보기 C는 망했군. 그럼 키포인트를 정리하시면 정답보다도 이렇게 오답 부분을 조금 치중하시는 게 좋겠고 이 애들은 적어도 when이나 once가 됐으니까 한 번이면 how many 같은 횟수로 물어보거나 이런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괜찮으시죠? 이런 걸 연습을 하시는 게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B로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문제 바로 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라고 마킹이 되어 있네요. 들어보신 다음 정답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Number 16. Wouldn't you rather meet in a conference room? A. It usually doesn't. B. A 3 o'clock meeting. C. It would be quieter. 아우 뭐래 발음도 이상해. 정답 어떻게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질문은 항상 증발력이 장난 없어. 앞뒤 위주로 들으시면서 정답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려고 하시지 말고 더 보기 싫은 걸 치우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6번을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보죠 우리가. 16. Wouldn't you rather meet in a conference room? A. It usually doesn't. B. A 3 o'clock meeting. 다 들었습니다. 제가 B까지 들려드린 거 맞죠? 저 강사 왜 저래? NG네 NG. NG야 무료 특강이라고 대충해? 아니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답을 C라는 것에 모든 것이 걸려있네요. 왜 C냐고요? 저는 C를 들어야 C로 마킹하지 않아요. A, B가 너무 이상하거든. 너무너무. 앞뒤를 추렸을 때 would에서는 약간 혀가 삭혀지면서 발음이 겹쳤었어요. would you 이게 아니라 wouldn't you 한번 걸리더라고. 따닥따닥 걸리더라고. 근데 wouldn't you나 would나 뭐 하여튼 wouldn't you rather 이런 건데 wouldn't you 정도 추리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conference room인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conference room 이렇게 썼는데 보기 A, 보기 B에서 이미 엉망인지라 C를 답으로 했는데 보기 A하고 B 중에서 보기 B는 a 3 o'clock meeting 3시 거라고요. 근데 3시라는 정보를 주기에는 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의 의사와 의견을 묻는 거가 기계처럼 그냥 3시 거 이렇게 되겠어요? 3시. 끝나는 질문도 컨퍼런스 룸이라고 했으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 왜 3시가 나오죠? 제가 봤을 때 3 o'clock meeting 이거는 몇 시 미팅 들어가 너? 이게 낫지 않아요? what time이나 when 같은 시점을 유발했었어야죠. 그리고 보기 A는 뭘 했는 줄 알아? 정말 큰일 났잖아. No, it usually doesn't. 이게 뭘까? No, it usually doesn't. Wouldn't you?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대답을 누가 해요? You의 대답은 I가 해야죠. 내 의사표현은. 근데 I는 아니고 it이었잖아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컨퍼런스 룸이라고 했던 끄더위를 받아쳐서 it으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주어만 받아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받아쳐도 되니까 그럴 거면 it wouldn't가 맞는 거예요. it would나.
시작하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동사가 시제 겸 그 동사의 형태를 잡아요. 근데 would는 조동사기 때문에 doesn't라고 하는 것도 조동사 되긴 되지만 does, do의 깔맞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wouldn't라고 물어보거나 would라고 물어봤으면 it doesn't보다는 it would, it wouldn't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중복 발음이 아니라 동사의 형태를 맞추는 거예요. 일반 명사나 일반 단어의 중복 발음을 피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때려 죽여도 쉽니다. 때려 죽여도. 근데 보기 씨가 딱 봤을 때 이거 봐. 소름 끼치게. It would be quie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would be 앞에 it이 결국에 you의 주어로는 또 깔맞춤이 안 됐지만 끄돌이 우리가 줄였던 거. 컨퍼런스 룸을 받아칠 수는 있죠. 너 일단 컨퍼런스 룸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더 조용하잖아. 곧 거기서 만나는 게 좋아. 나는 조용하잖아. 이 얘기인데 보기 씨 발음하신 분께서 발음이 C. It would be quieter. 야 발음이 뚝뚝 끊긴다. It would be quieter 이게 아니라 quieter 이렇게 되죠. 이런 발음을 창피하다가 안 따라해볼 거예요. 영국식 정통 발음입니다. 영국 상기적 발음이요. quieter 이렇게 느끼한 게 좋아요. 그거는 미국식 발음이고요. 이 R 발음이든 뭐든 R 발음 되게 못해요. 영국 분들. 그래서 우리 영국 언니께서 quiet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런 걸 따라해봐야지 이걸 왜 창피해.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그런데 오답으로 치울 때 A는 it만 썼을 때는 C도 오비배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doesn't가 상당히 꼴보기 싫구나. 이 doesn't는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doesn't가 아니라 차라리 wouldn't가 난데 예를 들어서 can you dance? 너 춤 좀 추니? Can you dance? 춤 좀 춰 너? 아유 잘 추지? 그러면 yes I do 이게 아니라 yes I can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동사는 뺏겨와야 되니까 형태를. 그리고 3 o'clock 이거는 앞만 봐도 의사 표현보다는 질문 자체가 시점을 물어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적어도 what time이나 when 따위가 맞습니다. 자 이제 19번이라고 하는 문제를 청취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Number 19. Why does Dr. Yang need another lab assistant? A. I didn't know he requested one. B. At least 3 years' experience. C. Yes, we visited the new lab. 이럴수록 짜증나요. 정답을 고르려고 하실수록 짜증이 확 나요. 발트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답을 치워요. 오답을. 자, 다시 한번 질문에 앞뒤 위주를 추리겠습니다. Number 19. Why does Dr. Yang need another lab assistant? Why? 요것만 줄이실 거예요? 안 돼요. Does 주어 Dr. 양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양씨님께서 남자분일까 여자분일까 몰라요. 근데 doctor이 됐다는 건 박사든 의사든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why do you가 아니고 why do I가 아니고 why do they가 아닐 때 이렇게 한 명의 신분을 유발하는 Mr, Miss 혹은 Doctor 이런 것에 애칭이나 호칭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최소 그 아니면 그녀입니다. 주어의 호환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끝에는 assistant. 왜 이분은 assistant가 저거 하신 거야? 뭐 이런 질문입니다. 자, A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 I didn't know he requested one. I didn't know he requested one. 나는 그분이 요청한 것조차도 몰랐는데? 뭔 얘기야. 근데 어쨌든 Dr. 양이라고 하는 분을 he 아니면 she로 유치했을 때 he, I didn't know he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모르겠어. 어쨌든 마음에 좋은 건 아닌데 드는 건 아닌데 뭐 꼴 보기 싫지도 않고 이상해. B도 들어볼게요. B. At least 3 years' experience. 얘는 보기 싫어. At least 3 years experience. 최소 3년간의 경력이요. 이게 왜라는 것에 답이 돼? 최소 3년의 경력이요. 이게 왜라는 것에 답이 돼? 이상하잖아. 그럼 A보다 B가 더 꼴보기 싫으면 B는 일단 오답이고 A는 일단 확률이 올라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절대 찝찝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근데 보기 B는 at least 3 years experience니까 적어도 how long, 얼마나 오래 경력이 있어야 돼? 혹은 what, 이 직급이나 직책에 내가 도전하고 지원하려면 뭘 갖춰야 돼? 덕목으로. 이게 맞지 질문이. C도 들어보겠습니다. C. Yes, we visited the... 더 안 들어도 돼. C가 yes 이러고 있어. 세상에. What's your name?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Yes. 이게 뭐야?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No.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육하원 지문사는 yes, no가 안 되죠. 결국에 요거 치우고 요거 치웠으면 이게 뭔 얘기든 답이지. 나머지보다 둘 이상하니까 우회성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정답은 뭐였죠? Dr. Yang 씨가 왜 또 실험실에서 같이 보조 역할을 하실 어시스턴트가 왜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Because 이럴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걸 스킬 트리처럼 갖고 계지 마세요. 절대. 되게 배신감 느낀다. 실제 시험장 가서. 그래서 정답 A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쿨하게 날려도 오답 위주로요. 제발요. 그런데 보기 B하고 C 중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여기에는 how long이나 뭐 어떤 게 필요하냐 what 혹은 yes가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 s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질문을 유추하시는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자, 이제 22번 바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2. Don't you want to see the apartment? A. West of Main Street. B. We had to order a part. C. I've found a place already. 제가 또 온몸이 걸려있는 자신감이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정답은 C입니다. Don't you want to see apartment? 아파트 실제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맞죠? 근데 나는 B가 너무 싫다. 너무 싫어. We had to order a part. We had to order a part. 우리가 파트를 주문했었어야 됐어. 그 파트가 기계 부품인지 뭔지 관심 없어. 난 이게 너무 싫다. apartment, 아파트. 자, 먼트 발음 날리고 발음 삭혀봐. 어떻게 돼? apartment, part. apartment, part. 치사한 거 보소. part 발음 중복되는 거 보소. 이런 것들을 유사 발음이라고 합니다. 되게 꼴보기 싫죠? 요게 밥 먹다가 생선 딱 가시가 목에 탁 걸리면서 아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 그냥 part를 해석을 해.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Did you였어요? 아니요. Don't you였어요. Don't로 물어봤으면 이건 현재 시예요. 근데 현재 시인데 왜 현재 시인데 그것에 대한 답이 did, had 이런 식의 과거가 나오겠어요. We had to order a part. 시간 여행이 시작이 됐군요. 과거로 내려갔습니다. 시제 깔맞춤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B는 절대 정답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보기 A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돼요. 여기 어디에 웨스트 서쪽 지역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의 의사 표현을 보고 싶네 아니네를 표현한 게 아니라 뭘 의미한 거냐면 이거는 마치 where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파트가 이것의 답 같아요. 자, 이번엔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Number 22. Don't you want to see the apartment? A. West of Main Street. B. We had to order a part. 여기서 정답입니다. C로 바로 마킹이 새까맣게 들어가야 돼요. I found a place already. 이미 괜찮은 장소 찾아가지고요. 안 보고 싶어요. no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C로 하게 됩니다. C가 덜 별로니까. 그래서 질문을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추리하게 요약이 됩니다. 앞뒤 위주로. 그러나 apartment에서 part를 잡아치울 줄 알아야 되고 don't에서 왜 과거 had로 가는가를 잡아뜯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ain street에 놓고 조금 더 진화해서 제가 하는 파워토익 숙제 방식 포커스 노트를 한다면 where로 물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이제 24번 청취합니다. Number 24. How should I store these photographs? A. Mateo is responsible for that. B. From the company picnic. C. Yes, the staff is very helpful. 질문 뭐였죠, 여러분? 뭐로 시작인지 기억나요? 뭐였어요? How should I? 끝에는요. Photographs.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겁니다. How로 물어보면 육하원칙 문사인데 yes가 웬 말입니까? C는 때려주기도 yes가 들어서 때려주기도 yes가 그러면 yes에서 이미 치우는 거야. 듣고 치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치우는 거야 그냥. 근데 보기 A하고 B 중에서 from 어디 피크닉. 회사 피크닉으로부터요. 이런 보기 하나 있었다. 근데 from으로 물어보면 출처. 어떤 것에 대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where이 맞습니다. 어디에서 이거 사진 찍은 거야? 어디서 난 사진이야 이거? 피크닉에서 찍어온 거예요? 이름 딱인데. 나는 how should I? 어떻게 이 사진들을 이렇게 하는가? 라는 질문의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기 A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함으로써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느낌이 나온 게 아니라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그거는 메테오가 책임자니까 걔한테 물어봐. 이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 이름을 내면서 걔가 responsible for that. 그거는 걔가 책임자야. 왜 나한테 난리야? 이게 정답이 됐어요. 굉장히 생뚱맞은 우회성 정답은 늘 출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Number 24. How should I store these photographs? A. Mateo is responsible for that. B. From the company picnic. C. Yes, the staff is very helpful.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yes가 그냥 사라지면 될 정도로 일단 yes를 완전 빼야겠지만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where의 답이다. 이런 식의 연습을 조금 연상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제 27번이라고 마킹되어 있는 문제, 후반부 문제 하나 청취해 보겠습니다. Number 27.
Could you help me find the Murphy Company file? A, I'm fine, thanks. B, He left a while ago. C, I don't work on that account. 헷갈리긴 한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앞뒤 위주로 질문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인 만큼 좀 질문이 길어졌어요. 앞뒤 쪽만 추리시면 돼요. 우린 쫄 필요가 없어. Number 27. Could you help me find the Murphy Company file? 추려보세요. Could you help? 끝에는요. Company file? 무슨 file? 이렇게 한 거 맞죠? Could you help? 도와주겠니? 나 좀요. 끝에 무슨 파일에 대해서. A, I'm fine, thanks. 아니,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또 고마워? Thanks는 또 뭐야? 근데 I'm fine. 왜 이래? 질문 끝에가 file 이랬더니 또 fine 나오는 거 봐. 어머, 유사 발음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는 I'm fine이라고 얘기했을 거면 너 어때 요즘 어때? how가 맞죠. 어떻게 그게 could you로 물어봅니까? 그럴 수가 없죠. B도 들어보죠. B, He left a while ago. He left a while ago. 에서 he가 남자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서 따왔다면 그럴싸합시다. 근데 중요한 건 he left a while ago. 에서 a while ago에서 ago는 이미 떼놓고 과거예요. 근데 could는 캔의 과거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의문문에 나오는 could는 격식을 담아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시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while ago 잠깐 전에 좀 전에 나갔는데 그럴 거면 질문은 when 언제 나가셨습니까의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I don't work on that account가 돼요. Could you 날 도와주시겠어요? Sorry가 의미상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어카운트는 작업을 안 해요. 여기서 어카운트는 계좌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그 건은 내가 맡는 일이 아니에요. 그 건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부탁이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항상 이딴 식이야 우리 파트. 그래서 파트 이렇게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he에서 you의 대답에 주어로 가기엔 주어가 일치가 안 됐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fine, 파일 유사 발음이다. 그리고 이거는 how로 물어봐야 된다. 너 요즘 어때? 이렇게. 이런 게 파트의 공부 방법으로 가장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짧게 이제 다뤄드릴 짜증나는 파트 4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는 70에서 100번까지입니다. 그리고 32에서 70번까지가 팔 3죠. 팔 3는 2명이나 간혹가다 짜증나게 3명이서 대화를 미친 듯이 하면서 문제가 3개가 딸리고 보기는 사지선다 보기로 4개의 보기가 딸리는 파트입니다. 거기서 그 피폐한 파트를 지나고 나면 거의 정신줄을 놓았을 때쯤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 시험에 응해야 되는가? 정말 나는 뭐 하자는 건가? 이 나라의 교육 현실, 이 나라의 정말 스펙 싸움, 정말 지긋지긋해. 이럴 때 들리는 파트 4, 71에서 100번까지는 혼자서 미친 듯이 말해요. 근데 혼자서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송이든 뭐 투어 가이드 말이든 뭐든 뭐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것에 해당해서 문제가 3개씩 딸립니다. Question 71 through 73, 74 through 76 이런 식으로 3문제씩 딸리면서 문제가 3문제가 막 나와요. 그리고 A, B, C, D 보기가 있어요. 근데 다 대화나 담화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먼 산 쳐다보면서 이렇게 청취를 해. 이런 다음에 난 절대 다른 짓 안 해. 난 오로지 집중, 초집중 모드지. 그리고 대화 듣고 나서 이제 한 문제씩 풀겠다고. 성우가 number 71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ssage? 이런 거 차차 읽어줄 때 71번은 뭐였더라? 망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맞추시려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짜증 확 나게 그렇게 집중을 했는데 초집중 몰빵을 했는데 절대 안 돼. 그래서 파트 4하고 3는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 보기도 먼저 읽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파트 3, 4는 맨 처음에 지나갈 때 성우가 디렉션을 해줘요. 파트 4 direction and this part of the test 이러면서 읽어줘요. 그 시간에 20초 넘어의 시간을 이용해서 71에서 73번을 먼저 다 읽으셔야 됩니다. 보기하고 질문은 살짝이 다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거 읽는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빠르게 나오는 3문제의 정답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눈이 정말 더럽게 빨라야 됩니다. 72번의 정답은 내 귀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72번이 아니고 아직 71번을 보고 있어. 그럼 내가 낭패지. 정답이 귀에 탁 들리는 순간에 내가 보기도 딱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 나오는데 이 타이밍 아다리 맞는 게 쉬워? 그래서 들으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눈으로 읽는 건 동시에 잘 안 돼. 누가 해도. 그래서 항상 먼저 읽어두시면서 정리하시는 걸 필수 강추. 초강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각정보 연계형 문제를 갖고 뭐 표나 그래프 온갖 그림 나오는 게 또 있어. 뒤에 몇 개 나와 또 한 2-3피스. 파트 4일 때는 한 2개 나오고 짜증나게 지금 문제 3개 읽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고 보기도 봐야 되는데 그 위에 표가 있다니까. 그런 문제 나오는데 오히려 안 들리는 게 답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리고요. 눈과 귀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낭패.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아다리가 딱딱 맞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눈을 먼저 쓰자고요. 눈 쓰는 건 우리 마음이고 MP3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 안 되니까요.
질문의 끄더위가 엄청 실이 중요하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의 끄더위가 중요하다. 내가 긴 담아라서 못 듣나? 아우 나는 긴 거는 영 못 듣겠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paraphrasing, 어휘의 제 표현이 페인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3, 4는 둘이서 얘기하든 혼자서 얘기하든 귀에 막 우왕우왕 들리죠. 근데 그 들리는 내용에서 내가 아무리 주옥같이 단어를 많이 들어도 ABCD 보기에 써져 있는 사지선다 보기에 있는 단어가 지문에나 대화에서 혹은 담화에서 내가 들었던 단어와 동의어로 교체를 시킵니다. 정말 너무 짜증나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talk about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talk about 해봐요. 완전 잘 들었잖아. 근데 보기에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했는가? 라는 질문에 보기로 어디에도 talk about은 없어. 다만 talk about의 동의어 discuss 논의하자 다음에. 말 바꿔치기 좀 봐. 이런 걸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part 3, 4는 어휘빨 없으면 똑같이 낭패야. 그래서 그걸 빨리 못 맞추다 보니까 듣고 나서도 흘리는 거야. 뭐가 지나갔냐 싶으면서. 동의어인지 못 잡으니까 이게 동의어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듣고 나서도 이게 복이 없겠지? 이러고 또 기다려. 망하는 거지. 바뀌는 보기가 60% 이상입니다. 파트 4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춤 문제라도 설령 맞췄더라도 늘 해설지나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동의어를 정리하시는 훈련을 반드시 다시 한 번씩 복습하시고요. 화자의 의도 파악 문제는 독해력의 산실이다. 이건 뭐냐면요. 표 같은 신유형 문제와 더불어서 갑자기 특정 문자에 삘받아갖고 스피커가 이 다운편에 있는 문자가 왜 얘기한 것 같아? 걔의 속내를 한번 네가 생각해보니 걔의 마음의 쓴소리를? 이런 문제가 또 한 두세 문제 나와요.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라 그래서 얘가 말 속에서 그 길고 긴 말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그런 거 같니?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실제로 파트 4를 세 피스만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86에서 88번을 발췌해 왔습니다. 86에서 88번 이렇게 길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면을 잠깐 제가 지금 말하고 떠들고 있는 이 순간 화면을 정지하시고 나서라도 반드시 문제와 보기를 먼저 살짝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 재생 버튼을 눌러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의 압박상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바로 틀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정지하시고 동시에 그냥 듣고 입 벌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더 힘듭니다. 지금 잠깐 정지하시고 조금 읽어놓으신 다음 그렇다고 소설책처럼 너무 느리게 읽지 마시고요. 바로 클릭 버튼 눌러서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6에서 88번 일단 청취 한번 해보죠.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Welcome to Fayetteville Public Radio. On today's show, we have Nell McCarthy, the author of the best-selling book Life in a Brazilian Forest. We'll hear the fascinating story of Ms. McCarthy's experience of moving to Brazil and living in the rainforest to conduct her research on the Amazonian habitat. On June 16th, a feature film based on Ms. McCarthy's book will be released, so we'll also explore the challenges of adapting her work into a movie. I'd like to welcome Nell McCarthy to our program. Number 86. What is Nell McCarthy known for? 우리 멋들어진 목소리의 성우님께서 Number 86 치사하게 말은 되게 빨리 넣고 앞에서 문제도 성우가 엄청 늦게 읽어줘 또 Number What is 87. 어쩌고 저쩌고 Why did 이러면서 Nell 읽어줘. 근데 이렇게 읽어줄 때 요때 정답을 맞춰야겠다 이러면 완전 뒷북인데 지금 마킹 끝났어야 돼. 그리고 86번서부터 성우가 문제를 읽어줄 때 나는 재빠르게 89에서 91번을 뒷장으로 넘겨서 미리 읽어야 된다고 시간차 공격. 제가 정답이 나오는 타이밍에 마킹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타이밍과 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Welcome to Fayetteville Public Radio. On today's show, we have Nell McCarthy, the author of the best-selling book Life in a Brazilian Forest. We'll hear the fascinating story of Ms. McCarthy's experience of moving to Brazil and living in the rainforest to conduct her research on the Amazonian habitat. On June 16th, a feature film based on Ms. McCarthy's book will be released, so we'll also explore. 마킹 끝났습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스피디한 훈련입니다. 자, 제가 정답을 뺄 때 저는 일단 질문에서 정답의 키포인트가 나오는 순간을 예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정답이 나오는 순서는 첫 번째 문제는 처음에 나올 것이고 좀 있으면 중간 문제가 중간에 나올 것이고 누가요? 그런 거 없어요. 보통은 문제가 순서대로 가지만 문제별 간격이 소름 끼치게 딱딱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박복한 경우에 시험장 가잖아.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15초 있어도 안 나와요. 정말 토할 것 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문제가 치고 먼저 정답 나올 때도 있고요. 두 문제가 동시에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짜증나게 세 문제가 10초 만에 다 나올 때도 있어. 정말 사람 잡게. 근데 확실한 건 질문에 사람 이름 같은 고유명사는 들렸을 때 3초 안에 정답 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로 앞에 들리면 그냥 정답입니다. 그 다음 질문의 고유명사 같은 것이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키워드가 안 될 때는 질문의 끄더위.
Brazil이 들리면 3초 안에 정답 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키워드라 그럽니다. 저는 질문의 키워드를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고유명사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몇 월 며칠 같은 시점과 날짜도 진짜 중요하잖아. 교육에 questions 86에서 88번 refer to the following speech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맨 처음에 첫 마디가 자 6월 16일에 이거 두 개 버리고 이거 먼저 푸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의 끝어휘나 질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고유명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좋고요. ABCD 보기를 봤을 때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 보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마침표가 찍혀진 건 완벽한 문장이 형성됐다 해서 문장 보기라고 하거든요. 문장 보기는 주어가 다 다른 주어일 때가 있고요. 주어가 다 똑같은 주어일 때가 있어요. 보기가 ABCD가 다 is로 나오고 다 she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주어가 이렇게 다 깔맞춤이 안 될 때는 주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88번은 다 읽어서 독해력으로 맞춘다기보다 6월 16일을 듣는 순간 재빠르게 4개의 서로 다른 명사 배치 주어 중에서 누가 제일 가깝게 들리는 것인가 라는 싸움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We'll hear the fascinating story of Ms. McCarthy's experience. 자, 처음서부터 Show we have Nell McCarthy, the author of the best-selling book Life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나왔고요. Brazilian Forest. We'll hear the fascinating story of Ms. McCarthy's experience of moving to Brazil and living in 지금 브라질 들었어. 브라질. 자, 3초 안에 rainforest to conduct her research on the 답입니다. Conduct research.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고 Amazonian habitat. On June 16th, a June 16th 나왔죠. feature film based on Ms. McCarthy's 다시. book Amazonian habitat. On June 16th, a feature film based on A June 16th, a featured film 이렇게 됐어요. June 16th, on June 16th, a featured film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June 16th라는 말 바로 뒤에 있었던 날짜에 뒤에 갔던 내용이 June 16th, a featured film. 필름이 뭐예요, 여러분? film, 영화입니다. 동의어, movie입니다. 이런 걸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물론 뒤쪽에 will be released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보기에서 released가 나오는 보기의 끝어휘까지 잡아줬지만 기본적으로 주어가 일치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그대로 나서 B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브라질 듣자마자 그대로 캐치 말씀은 D였는데 세 번째 문제는 정답이 D였잖아요. 근데 문장에서 주어가 다 다를 때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라 보시면 돼요. 끝에만 듣고 맞추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끝에만 듣고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film에서 movie 이렇게 됐으면 노트에 이런 걸 정리하시란 얘기예요. 이런 걸 paraphrasing 기법이라 그래요. 단어의 바꿔치기 현상인 것이죠. 자, 이제 89에서 90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유형으로 세팅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운표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It wasn't our decision to have this done today. 어려워 보입니다. 냄새가 슬슬 나. 어려울 것 같아. ABCD 보기 열심히 읽어봤자 엄청 길어. 그죠? 그래서 ABCD가 진짜 열심히 읽어도 독해가 안 돼.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스탑해놓고 이렇게 읽을 시간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읽을 시간이 없으면 미친 듯이 읽어도 안 돼, 여러분. 자, 91번 열심히 읽는 것보다 지금 잠깐 스탑하고 먼저 살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살짝 읽어보시고 재생 버튼 눌러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89에서 91번 지금 바로 청취하겠습니다. Questions 89 through 91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Hi, everyone. The first thing on the agenda this morning is to let you know that there's going to be some maintenance work going on outside our office today. This afternoon, a crew's going to be coming to repaint the lines between parking spaces in the lot in front of the building. This means that at lunch, we're going to need everyone to move their car either to street parking or to the parking garage on Jefferson Street. I thank you all in advance for getting this done, and I apologize for the late notice. It wasn't our decision to have this done today. Number 89.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will take place this afternoon? 대화 끝났네, 다마가. 나 마지막 문제 아직 안 됐는데. 그럼 성우가 89번 읽어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문제 틀렸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 버려요. 91번 질문에 대해서 성우가 읽어줄 때까지 기다려봤자 기억 안 나요. 그냥 틀렸어요. 근데 다행인 건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는 남들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틀리셨을 때 감점 적어요, 여러분. 토익은 상대평가라서. 요거 두 개를 맞추시는 거에 더 큰 의의를 두시고 이 문제는 보너스 문제처럼 생각하고 어프로치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요 문제 바로 들으면서 마킹되는 순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Hi, everyone. The first thing on the agenda this morning is to let you know that there's going to be some maintenance work going on outside our office today. This afternoon, a crew's going to be coming to repaint the lines between parking spaces in the lot in front of the building. This means that at lunch, we're going to need everyone to move their car either to street parking
or to the parking garage on Jefferson Street. I thank you all in advance for getting this done, and I apologize for the late notice. It wasn't our decision to have this done today. Number 80. 마킹 끝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오늘 today에 maintenance work를 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합 명사는 앞명사도 중요하지만 뒷명사가 짱이라고 생각해요. 명사 두 개 붙는 거. work의 동의어로 진짜 토익에 많이 나오는 게 project입니다. 이런 걸 정리하시는 것이 part 4의 복병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 리스너들한테 요청한 것을 제가 잘 보시면 앞에를 그어놨을 거예요. 다에게 공통점이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복인데요. 동사부터 시작하는 복이는 끝어휘가 서브 개념, 앞에 동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문장 구성에서 move their car, move your car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car는 어차피 vehicles죠. 이것도 패러프레이징의 일종으로 정답은 move가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문제. 정말 thank you all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it wasn't our decision. 이거 언제 나올지도 몰랐지. 정말 짜증나지. 나한테 예고라도 해줘. 카운트다운이라도 해주냐고. 근데 이거 듣기 바로 직전에 I apologize. 사과드릴게요. 사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결정은 아니었어. 이거 오늘 해야 되는 거. 이렇게 late notice, 급작스러운 통보 미안해요. I thank you all in advance for getting this done. 이걸 마무리하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nd I apologize for the late notice. 너무 늦게 통보드린 점 죄송해요. It wasn't our decision to have this done today. 이거 우리 오늘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급하게 결정된 거야. 우리 결정 아니야 이거. 나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의미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정답되면서 이걸 외우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서 동의어로. 두 번째 문제 move their car. car도 정리했어요. 이 vehicle의 동의어로. 근데 마지막 문제 이 문장 나오기 전에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아요.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근데 마침표 있는 문장에서 주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똑같다 보니까 뒤쪽이 중요한 키워드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사자의 의도 묻기 문제는 이 바로 앞에 동사 부분 이 비동사 뜻이 없으니까 이 동사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난 모르겠어 이게 D고 난 필요하요 이게 A고 난 뭐 중요한 게 있어 이게 C고 나도 참 기분 안 좋아 이런 거 이게 B이기 때문에 뉘앙스는 B가 제일 맞죠. 근데 맞추신 거에 의의를 두시기 바래요. 이 문제를 처음서부터 하시는 것보단 이건 애초에 이 문장만 듣고 이 사람의 의도를 독해력으로 유추해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가 바로 이런 게 시각정보 연계형입니다. 시각정보 연계형 거두절미하고 화면을 스탑하시고 먼저 들어보신 다음 강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98 through 100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chart. I wanted to go over the recent production figures at our 4 steel factories before I make my presenta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next week. Our factories at Franklin and Hollister both met their projected quotas for February and March. Output at the Centerville factory, however, declined unexpectedly. Production at Centerville was strong in February but was down to only 2,000 tons in March. Now, I have no figures for the Springfield factory because it was closed for more than a month due to damage caused by storms. But everything's repaired now, so Springfield will be back in business soon. Number 98. 성우가 문제를 읽기 시작했으므로 마킹은 끝났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Excerpt from a meeting and chart. I wanted to go over the recent production figures at our 4 steel factories before I make my presenta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next week. Our factories at Franklin and Hollister both met their projected quotas for February and March. Output at the Centerville factory, however, declined unexpectedly. Production at Centerville was strong in February but was down to only 2,000 tons in March. Now, I have no figures for the Springfield factory because it was closed for more than a month due to damage caused by storms. But everything's repaired now, so Springfield will be back. 끝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저는 next week 바로 앞뒤가 정답을 생각해. 난 ABCD 뭘 들어도 답을 할 거야. 근데 Board of Directors와의 meeting next week 대놓고 딱 붙은 거 봐. meeting 뜨는 게 meet with지. 그래서 정답 D로 갔어요. 그리고 이거 look at the graphic 시각정보를 보시오. 시각정보 연계형은 시각정보를 보라는 의미 자체인데 이 문제만 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문제 안 봐도 돼요. 근데 보통의 표는 이렇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표가 이렇게 네모로 칸이 2칸 나눠져 있고 여기가 돈이면 여기가 물건 이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ABC 보기가 물건 이름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럼 물건 이름을 그대로 듣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정보 들려주지 않은 돈을 듣고 옆으로 물건으로 쳐갖고 나와요. 보통. 그래서 뭐 색상이 white, black, blue, red 옆에 $5, $10, $15, $20 근데 ABC 보기가 white, black, red 이게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대로 숫자를 색상을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표는 희한하게도 그런 표가 아니라 차트형 그래프 바 형태의 표죠. 근데 이 표는 진짜 웃긴 게요. 여기 표에 2월, 3월 써 있고 숫자는 써 있는데 어딜 봐도 이 공장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지. 잘 봐두세요. ABCD 보기에 있는 것 자체가 표에 어디에도 안 써져 있잖아. 내가 장담할게. 거의 다 들려 귀에. 정답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오답까지 다. 근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Franklin and Hollister. Franklin and Hollister. 이거는 A and B로 엮어버렸으니까 토익 문제 정답은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리가 없죠. A and B는 둘 다 거기서 거긴 거지. 그래서 A하고 B를 치워버렸어요. 그때 센터빌을 얘기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favorite March, favorite strong 했는데 March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Springfield는 아예 no figure, 수치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 차트를 참조할 수 없는 게 되다 보니까 ABCD 보기에 써져 있는 것이 아예 표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단어들이 있을 때는 이것들을 다 듣고 고르는 느낌. 정답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100번 문제는 이 팩토리의 문제점이 뭐였냐라고 얘기할 때 스톰이 몰아쳤다고. 스톰이 몰아쳤다고. Go over the recent production figures at our 4 steel factories before I make my presenta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next week. Our factories at Franklin and Hollister both met their projected quotas for February and March. Output at the Centerville factory, however, declined unexpectedly. Production at Centerville was strong in February but was down to only 2,000 tons in March. Now, I have no figures for the Springfield factory because it was closed for more than a month due to damage caused by storms. But everything's repaired now, so Springfield...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문제 정답 D 그대로 나온 거죠. 두 번째 문제 정답 C. 그래서 ABCD의 모든 보기에 표가 상에 없어. 그러면 얜 다 들린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 문제 one factory가 Springfield. 그 수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던 그 팩토리였죠. 그 팩토리에 대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그 팩토리가 스톰이 몰아쳐갖고 bad weat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storm을 bad weather로 표현했다 같은 것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파트 4는 패러프레이징의 산실, 단어가 교체되는 거. 그다음에 파트 2는 오답을 골라내는 거. 앞뒤 위주로 잡아서 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실전서 우리 그 중급 책하고요. 파워토익 800강의에도 좋은 강의가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앞으로 찍게 될 강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를 인강에서 보든 실강에서 보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드릴 만한 소스를 많이 저도 노출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단타에 끝내는 토익의 묘미에 알맞게 최대한 빠르게 공부하시고 집약적인 효율적 공부 방법을 이용 너무 학자처럼 공부 안 하시고 빠르게 점수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